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 아침 9시 40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그냥 별일 없이 조용히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이 둔화가 되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죠. 그죠? 막 1%씩, 2%씩 빠지다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락이 둔화가 된 겁니다. 의미 있는 지지력, 아직 이런 거는 잘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락이 둔화됐다. 이 정도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그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미국 고용지표죠. 요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별일 없이 이렇게 조용히 마감이 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 경직성을 확인하는 어떤 지지력을 확인하는 하루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지력을 확인하고 이렇게 마감을 했죠. 어느 정도 약한 지지력이 있음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어딘가를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탄력적인 반등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한 거죠.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 나스닥인데요.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 어제 상승을 재검증했다.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당장은 더 빠질 생각이 좀 없어. 이런 거를 의미하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은 더 빠질 생각은 없는데 근데 일단 여전히 보시다시피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준 건 아니죠. 하방 경직성은 확인했는데 위쪽에 저항은 분명히 아직 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반등을 한 해 만에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아직은 탄력적인 반등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하락 도중에 옆으로 이제 벨벨벨벨 기어가는 중이고 여기서 이제 잘하면 반등을 할 수 있는 거고 잘 못하면 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은 그냥 이제 사실상 시간만 보낸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빠질 생각은 없다. 이런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S&P인데요. S&P도 그렇습니다. 전일 상승한 거를 검증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좀 진정성이 좀 있었어요. 전일 상승은요. 얘도 하방 경직성, 그죠? 당장 급락폭락할 생각은 없어. 약간의 지지력은 있어. 이 정도를 확인을 한 거고 얘도 보시다시피 어쨌든 전일 양봉을 완전히 돌파한 척하고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탄력적인 반등 그런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약한 거죠. 아래쪽으로 계속 줄줄줄 빠지고 있고 이 S&P나 다른 나라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 9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하나의 하락 파동이 자칫 잘못하면 계속해서 연장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다만 나스닥은 다르죠. 그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은 여기서부터 9월 중순부터 빠지던 이 하락이 일단은 그 기간 조정으로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반등이 나왔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나스닥은 확실히 하나의 하락 파동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등이 진행 중이고 여기서 반등이 더 이제 강하게 탄력적으로 본격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이제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쉬었다 가고 또 하락이 시작될지는 이제 지켜보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밤이 이제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기에 좋은 그런 날이긴 하죠. 그죠? 사실 지금 그 나스닥이고 S&P고 아직까지 그런 의미 있는 엄청난 매수세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매수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미 보시다시피 하락이 둔화가 돼 있죠. 하락이 지난 2, 3거래일 정도 지금 둔화가 됐단 말이에요. 하락세가 있긴 있는데 그 하락세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하락이 둔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약한 틈을 삐집고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 강력한 매수세 이런 게 등장하면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탄력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몇 거래일 동안 나 일단 최소한 여기서는 안 빠지겠어라는 약한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약한 하방 경직성을 지금 약한 하방 경직성 확인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탄력적인 반등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된 거예요. 이 하락이 둔화가 됐다라고 해서 마냥 이 하방 보시는 분들이 지금 안심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야기해드린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죠. 심증 유효해요. 이 9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10월 초까지 쭉 빠지고 있는데 이쯤 됐으면 한 번쯤 이제 탄력적인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적인 심리가 너무 악화됐다라든가 어디 있었지? 잠시만요. 심리지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번에 거의 16인가 17까지 찍었었단 말이에요. 익스트림 피어까지 찍었었단 말이죠. 익스트림 피어까지 찍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너무 좀 매도세가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도 너무 이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어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일본의 정부 개입이라든가 일본의 환시장 정부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어떤 증시 반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점도 있죠. 하여튼 뭐 아니면 오늘 밤 당장 오늘 밤 당장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어떤 하나의 좀 증시 반등의 재료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금리와 달러의 상승이 너무 단기적으로 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점들로 인해서 지금쯤은 일단은 한 번쯤 증시가 탄력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증. 아직까지 증거는 없죠. 근데 장대 양봉이 튀어나와야 이제 탄력적인 반등으로서의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거지, 아직까지 탄력적인 반등을 한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쯤 그런 심증을 좀 가질 만한 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장 초반에 조금 빠지더라고요. 장 초반에 조금 빠지는 거 봤는데, 애플이 그렇게 지수가 빠지는 와중에도 안 빠져요. 애플이 빠질 생각이 없더라고요. 근데 애플이 버티면은 지수가 급락할 일 없겠죠. 그죠? 안 빠지겠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잤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도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는 뭐 별로 그래 좋진 않았던 것 같고, 하여튼 IT 빅테크가 이 초록불을 좀 보이면서 나스닥이 좀 잘 버텨줬다.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데 큰 일조를 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하나씩 좀 더 보자면요. 애플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지난 3거래일 동안 저항 소화했으니까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죠.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날 넘어갔습니다. 돌파 안착을 했고요. 탄력적인 반등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여기 중요했던 저항 자리 돌파 안착한 거거든요. 직전 저점 자리 여기를 붕괴하면서 하락을 이어간 건데, 이 자리를 돌파 안착했으니까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올라올 것으로 좀 봐야 됩니다. 단순히 반등이 아니고 조금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올라올 것으로 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이 시장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젯밤 애플 하나만 보면 사실상 시장 분위기는 다 파악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최고 경영자가 뭐 주식을 뭐 팔아먹는다, 뭐 그런 건 악재이긴 한데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 경영자가 주식을 뭐 팔아치운다, 그러니까 이미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고점과 고점,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은 그냥 반영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어떤 역사적인 고점, 지난번 역사적인 고점 자리에 대한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검증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죠? 코스피가 선물 340을 놓고 그렇게 몇 달 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것처럼 애플도 지금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이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위로 많이 아래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출렁 하면서 지지력과 저항을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조금 더 올라오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 20 앞두고 20 돌파 안착을 앞두고 여기가 이제 저항이니까 좀 쉬어가는 모습, 조정 중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런 거 확인을 했고요. 유럽 증시 잠깐 보자면은 이런 모습이죠. 유럽 증시도 여전히 일단 뭐 저항을 좀 누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는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하죠. 유럽 증시는 9월 중순부터 같이 빠지기 시작하긴 했는데 1차 하락이 일단은 9월 말쯤에 한번 여기서 끝나고 의미 있는 반등을 여기서 한번 줬었죠. 한 이틀 정도 반등했다가 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한 번에 쭉 빠지고 있는 미국 증시, 8월 말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빠지고 있는 코스닥, 뭐 이런 거와는 분명히 지금 구조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네는 추석 연휴에 안 쉬고 계속해서 그 증시가 열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석 연휴 사이에 잠깐 반등을 했었던 거죠. 이런 차이들이 있다. 뭐 쭉 살펴봤고요. 금리와 달러의 조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달러 10년물 국채금리 금리의 조정 이어졌는데 어제 나온 경제 지표들이 조금 우호적이진 못했어요. 증시에 감원이 줄어들었다. 챌린저 잡커츠, 기업들의 감원이 인력 감축이 줄어들었다.
또 그리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 여전히 고용시장이 튼튼하구나 라는 걸 일단 보여주는 그런 지표였는데요. 그래서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사실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지표였는데, 근데 일단 뭐 별로 그렇게 뭐 그 수치가 뭐 크지 않아서 그런지 시장에 별 영향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이것 때문에 증시가 조금 빠지긴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애플이 살렸죠. 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는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 투기적인 요인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가격 조정 진행 중입니다. 가격 조정은 아니고 아직까지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 이 장대 양봉 하나도 붕괴시키지 못해갖고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데, 이러면 이건 그냥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 진행 중이다. 아직도 달러의 상승세는 여전한 거고 고점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너무나 잘 풀고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여튼 너무 건전한 상승이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될 그 미국 고용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좀 가격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제 여기서 또 오를 거냐라는 게 좀 결정이 좀 되겠죠. 일단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온다고 한들 일단은 이 금리의 상승세 자체는 이게 일단 약간 추세적으로 이미 탄력이 붙어버려가지고 당장 뭐 꺾어버리고 오늘 밤 고용지표로 이제 금리의 상승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히 큰 무리일 수 있겠죠. 이제 오늘 밤 고용지표로 인해서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좀 가격 조정으로 좀 조정이 좀 길어지든가, 아니면 이제 기간 조정으로 조정이 짧아지면서 그냥 여기서 또 올라갈 건가, 좀 그런 단기적인 그림이 좀 바뀔 수가 있는 거지, 딱히 뭐 그렇게 어떤 추세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고용지표 중요한데 지금 이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시다시피 워낙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2년물 금리가 또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3월 달에 만들어놨던, 올해 3월에 만들어놨던 그 고점을 결과적으로 2거래일째 붕괴를 시키고 있어요. 붕괴를 시키고 있어서 3고점 만들었죠. 단기적으로 3고점,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3중 고점형 패턴 만들고 매도세까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아래로 죽을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죽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오늘 밤 고용지표에 따라서 이 모습은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면은 또 다시 긴축할 거야 라는 그런 확률이 또 높아지겠죠. 하여튼 지금 이 모습으로 봐서는 더 이상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하는 생각은 약간 좀 어떤 미국의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를 조금씩 이 채권 가격에 좀 녹여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물 금리에는요. 이게 결과적으로 하여튼 계속 한동안 답답한 구간 안에서 놀더니 3중 고점형 만들고 지금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비둘기파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고금리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둘기파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런 자료들 많이 보여드렸죠. 뭐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도율이 높아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데이터들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경기 둔화나 침체의 가능성을 슬슬 사람들이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중요한 자리 붕괴시킨 며칠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도 엄밀히 따지면 이 좀 박스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솔직히 좀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건 좀 뭐한 것 같고요. 지금 약간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아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금리를 낮출 거야, 이런 생각들이 지금 여기서 아직 지금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들쭉날쭉하면서 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달러도 뭐 살짝 조정, 그죠? 달러도 조정, 기간 조정 중입니다. 기간 조정 중.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까지는 아니고 기간 조정 중. 똑같습니다. 이거 107자리 여기가 좀 중요한 저항이었어가지고 지난번 직전 고점 매물대가 있는 자리라 갖고 상승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자리고, 일단 뭐 달러의 추세적인 상승이 뭐 일단 진행 중인 거는 맞고요. 오늘 밤 고용지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더
가격 조정이 일어날지 아니면 여기서 또 바로 또 달러가 달리기 시작할지는 그런 단기적인 모양이 좀 결정이 되겠죠. 오늘 밤 고용지표로요. 저의 생각은 뭐 일단 그렇습니다.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해서 달러가 갑자기 추세적으로 죽는다 이런 건 조금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일단 107 어딘가가 일단 고점이 나왔으면 추세적으로 죽으려면 여러 번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이 고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거치게 마련이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직 그런 거 없죠. 아직까지는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이 좀 과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 싶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전반적인 모습들 다 살펴봤고요. 국제유가 중요하죠. 국제유가가 이제 어젯밤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이제 급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하루 폭락하고 바로 다음날 올라가는 건 뭐 괜찮다. 이러면 이제 이게 언더슈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이거는 일단 조금 좀 확실히 의미 있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 전일 폭락했던 게 조금 좀 신뢰도가 좀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언더슈팅이었을 가능성은 일단 조금 좀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요. 다음번에 일단 분명히 이쪽에 있는 고점을 못 넘길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을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일단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좀 설득력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89달러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강력하게 붕괴시키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걸 보면은 좀 일단 좀 신뢰도가 좀 높아 보입니다. 이 국제유가가 급속히 하락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국제유가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거는 그 2년물 금리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거 그 어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 녹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빠지는 거 그런 요인 경기 침체 우려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어요. 물론 나스닥은 강합니다. 그죠? 아직 증시는 아직까지 뭐 그런 생각을 좀 잘 하고 있지는 않은데 또 원자재 쪽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원자재 쪽은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반영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은 기업의 이익 뭐 이런 거가 사실 기업에 관련된 곳이다 보니까 좀 이제 원자재나 채권시장 쪽하고 좀 움직이는 논리가 좀 다르긴 한 거죠. 그죠? 채권 시장이나 뭐 국제유가 이런 거는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좀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거에 좀 명확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게 맞는데 증시는 사실 아직까지 뭐 경기 침체 가능성 그런 게 전면으로 떠오른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전면으로 떠오를 만한 그런 눈에 띄는 재료가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밤 그 고용 지표가 좀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많이 좀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습니다. 좀 나름 중요한 날이 될 것 같긴 해요. 잘 보자고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는 와중에 이제 이 천연가스에서 좀 이제 중요한 신호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요. 이 천연가스가 지금 보시면 이 중요한 직전 고점 자리를 몇 거래일 동안 넘어가냐 마냐 이러다가 이제 어젯밤에 장대 양봉을 본격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나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시작해 보겠어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죠, 그죠? 지난 그 언제부터죠? 올해 내내 뭐 몇 개월 동안 여기서 힘을 모았어요. 지난번 하락 추세 이거 이평선 엄청나게 이격도 벌어졌었죠.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하락으로 밀어붙였던 거 이평선들 8개월 동안 다 수렴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 완전 정배열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 어떤 중요한 직전 고점 뭐 이런 자리들 전 고점 자리들 장대 양봉으로 돌파 한 장 했죠. 돌파 한 장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레벨업이죠. 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박스권, 이런 박스권이나 혹은 뭐 약한 상승 추세 이걸 벗어나서 본격적인 상승의 시동을 걸겠다. 나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적인 어떤 상승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가 사실 이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선물 시장이나 뭐 하여튼 뭐 주식, 뭐 채권 이런 데서는 사실 좀 잘 보이지 않는 패턴이긴 한데요. 이건 사실 뭡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죠? 코스닥 1000억짜리 그런 중소형주, 그런 개별 테마주 그런 데에서 많이 보이던 패턴이긴 하죠. 전형적인 매집의 패턴, 그리고 전형적인 어떤 시세 분출의 패턴, 어떤 그런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형적인 테마주의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패턴이
천연가스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보시다시피 전적이 화려한 종목이죠. 움직였다 뭐 화끈하게 수십 프로씩 막 움직이는 추세가 매우 좋은 그런 원자재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천연가스가 굉장히 좀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일단 저항은 다 돌파한 척한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난번에 빠졌던 이거는 사실상 별로 저항이 없거든요.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야, 천연가스가 오른다, 이제 천연가스에 베팅해야지, 지금 그 생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이제 겨울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계절적인 이유로 오르는 것도 있겠네요, 그죠? 하여튼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 이거 봐라, 겨울에 이거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 또 그리고 특히 유로존, 그죠? 유로존이나 뭐 미국 이런 데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야, 그나마 천연가스 가격이 8개월 동안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괜찮을 수 있었는데, 고유가에 더불어서 뭐 높은 가스값까지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까지 좀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눌림시 매수 그게 맞는 거고,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달러가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인다고 급락하던 금값도 찔끔찔끔 올라오려고 그러고 있고, 하여튼 뭔가 좀 약간 좀 어떤 9월 중순부터 시작된 어쨌든 이런 증시의 하락, 뭐 9월 중순 뭐 그 전부터 시작된 뭐 금리의 상승, 달러의 상승이 일단 일단락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 보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쭉 말씀을 좀 드려봤고, 오늘 뭐 아시다시피 그런 지표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다들 그냥 조용히 움직일 거예요, 그죠? 예. 오늘 뭐 급등락을 바라고 그러시면은 좀 무리일 것 같고, 오늘도 그냥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지지와 저항 테스트하면서 한국 증시는 뭐 조용하게 뭐 그냥 흘러갈 뭐 그럴 모양인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코스닥 에코프로 친구들 너무 잘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친구들은 너무나 잘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일단 하락이 일단락 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 왜냐면 몇 주 동안 있었던 그런 지지력을 가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지금 당장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급락폭락하기 어려워요. 여기는 반등이 나오거나 하락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 삼성전자가 안 빠진다, 하이닉스도 비교적 강하다, 그러면 오늘 코스피도 안 빠지겠죠, 그죠? 코스피도 하락 제한.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던 그런 건데요. 하락이 둔화돼서 320 부근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320 부근에서 버티고 오늘 320에서 지금 지지력 확인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솔직히 탄력적인 반등을 한 번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이 정도로는 탄력적인 반등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탄력적인 반등이라는 건 본격적으로 한 325 정도 넘어야 좀 할 수 있는 거고, 325를 넘어가면은 목표치가 한 333 정도까지 또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러다가 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오늘 지가 이렇게 조금 오른다라고 해도 일단 뭐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이래저래 오늘 밤에 중요한 지표 발표 있고 해서 상승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사실 겉으로 보이는 거는 이거 의미 있는 매수세도 아니다, 이러다 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또 죽으면은 또 어마어마한 폭락 또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아직까지 어쨌든 매도세가 훨씬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하락이 둔화가 되는 것 뿐이죠. 그리고 뭐 코스닥도 그렇죠. 코스닥도 하락이 둔화돼갖고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1265 이 근처에서 지금 버티고 있죠. 의미 있는 매수세까지는 아니나 분명히 하락이 둔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일단 하락이 우세한 건 맞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하락이 둔화가 되고 어딘가를 지금 3거래일째 버티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어딘가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탄력적인 반등의 어떤 기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도저도 하기가 좀 애매한 때인 거죠. 굳이 내가 뭐 상승 베팅을 하고 싶다, 나는 뭐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베팅 반등을 굳이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나온 양봉들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이제 이 상방 진입을 할 수 있는 작은 기준은, 오늘 만약 양봉으로 마감을 저렇게 한다면요,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은
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 베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죠? 그런 기준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투자자가 그냥 이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엔 그거예요. 하방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사실 이제 수익 누적시키자라고 어떤 큰 꿈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누적시키자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경우 큰 뭐 어떤 나는 뭐 어떤 큰 아이디어가 없고 나는 그냥 이제 시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 뭐 그러신 분들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데에서 하방 투자하시는 물량 조금 좀 이제 덜어내는 게 사실 가장 정석적이고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중 조절만 잘해도 사실 뭐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죠, 그죠? 위에서 하방 투자 물량 많이 갖고 있다가 이쯤 이제 하락이 둔화되고 이랬으니까 이제 슬슬 하방 투자의 물량을 줄이고 여기서부터 또 슬슬 또 뭐 상방 투자의 물량을 늘려가든가 아니면 그냥 현금만 갖고 있던가,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인데, 하여튼 하방 투자의 어떤 투자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처럼 그냥 계속해서 수익을 누적시키란다, 이거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좀 그저 고위험 고수익 뭐 그런 투자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여가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정석적인, 조금 좀 더 중위험 뭐 중수익 이 정도를 기대하는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 해당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환율은 뭐 조정 진행 중인데 뭐 하방이 조금 너무 아래쪽으로 막 많이 빠지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그냥 건전한 조정 중, 5일선 살짝 깨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비교적 건전한 조정 중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오늘 밤 지표가 좀 중요하겠네요. 그거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